그 해는 2015년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원정대가 출발합니다. 볼리비아로 가서 300년 된 장로를 찾으러 가는데 동굴 중에 하나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 그들의 안내 역할을 하며 동굴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갱에 앉은 늙은 남자를 발견한다. 지역 청년이 그것을 열다. 그의 목을 물고 군인들이 총을 쏜다. 조나스 박사가 부상당한 사람에게 달려간다. 나중에 그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패닝이 의식을 회복한다. 그리고 아주 빨리 회복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모든 세계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노아 프로젝트가 탄생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브래드 울가스트 요원이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앤서니 카터,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그들 중 하나가 되다. 한편 해당 프로젝트 연구소에서는 닥터 니콜 사이크스, 중국에서의 조류독감 발생을 발표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습니다. 팩 의사는 4B 레벨로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혹은 패닝 의사가 막혔습니다. 모든 질병의 면역을 획득한 의사 패닝입니다. 한 소녀가 많은 끔찍한 병에 감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모든 것으로 덮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애완동물은 아이에게 백신의 효과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거의 불사의 몸을 얻을 것입니다. 콜은 클락 요원에게 부담 없이 관리할 아이를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거의 불사의 몸을 얻을 것입니다. 동시에 에이미의 어머니가 돌연사한다.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소녀는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 모든 일이 주말 동안 일어난다. 그녀가 도망갑니다. 요원들은 아이를 잡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브래드는 에이미에게 사과합니다. 그녀의 신뢰를 서서히 얻으며 그는 클락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작전을 취소하기 위해. 하지만 그는 아이를 무엇이든지 해서라도 낳도록 명령합니다. 처음으로 브래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윤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나스는 패닝과 페이스가 좋아하는 노래로 내려가요. 그의 의식을 깨우기를 희망하며 청소부 그레이. 갑자기 그는 자신이 꿈에서 패닝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만이 아닙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죄수들은 기꺼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피를 마십니다. 도로를 달리며 에이미는 놀이공원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명령에 반대하여 브래드는 멈추고 아이를 쉬게 하러 갑니다. 에이미는 사격장에서 장난감 유니콘을 보고요. 브래드가 그녀에게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에이미가 상을 받습니다. 그 동안에 브래드는 전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들의 아이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돌아오도록 고려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후에 그는 동료를 공격하고 에이미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 행위는 소란을 일으킨다. 노아 프로젝트 지도부 사이에 클락은 중화된 브래드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에이미를 센터로 데려오라고 한다. 한편 연구소에서 카터는 첫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검사, 의사가 들어옵니다. 패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카터는 그의 입술에 피를 눈치챕니다. 패닝은 그에게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이라 말한다. 카터는 놀라 뛰쳐나온다.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브래드는 카페에서 멈추고 수색에 대한 TV 발표를 듣는다. 소녀를 납치한 사람,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의료 조언을 시작합니다. 그는 노아 요원들이 이미 그녀의 집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 브래드는 에이미가 항복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한다면 에이미가 TV에 나올 것이다. 노아 프로젝트는 그들의 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 요원이 다가온다. 경찰차에 그들은 경찰서로 데려가진다. 하지만 거기서 브래드는 임무를 듣는다. 경찰관이 보안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보고합니다.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이미가 수갑의 열쇠를 회수하고 브래드를 풀어줍니다. 클락의 팀이 도착하자 역에 보안관이 처음으로 죽는다. 브래드는 그의 무기를 가져가 병사들을 쏴 죽인다. 갑자기 그는 클락과 마주친다. 두 친구가 서로를 향해 조준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발사하지 않는다. 클락은 그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브래드는 소화기를 쏘아 올린다. 클락과 그의 사람들 사이의 혼란을 이용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이점을 살려 경찰차를 납치하고 도망친다. 그러나 브래드는 부상을 입는다. 도주하는 동안 브래드는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가 방해받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곧 그는 앞에 스쿨버스를 발견합니다. 선생들을 속입니다. 에이미가 새 학생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그 소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녀는 차례로 그 요원을 들여보냈습니다. 뒷문을 통해 학생 중 한 명이 시도한다. 휴대폰으로 그들을 녹화하려고. 하지만 브래드가 가져감. 둘은 숨을 찾아내다. 그들의 추격자들 속에서 나중에 그들은 오래된 차를 훔친다. 하지만 브래드의 상태가 악화된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는다. 한편에선 클락은 전화에 대해 알게 된다. 학생으로부터 가져온 그리고 추적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또한 브래드의 아내의 전화를 도청하도록 에이미가 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버립니다. 겁에 질린 에이미는 브래드가 아빠라고 믿는다. 나일런은 그녀에게 방향을 안내합니다. 에이미가 그들의 위치를 공개합니다. 브래드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화난 브래드, 버려. 전화를 곧. 그 쌍은 차를 떠나 집으로 향한다. 숲을 통해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며 무장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한편에 니콜이 요니스에게 패닝의 피해 효과를 보여줍니다. 주제에 대해 옛 다친 곳 완전히 나섰어. 숲속 오두막에서 레이시가 밝힌 것. 그녀는 브래드와 함께 근무했고 브래드와 함께 일했으며 그리고 그가 최고의 협상가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지만 거짓 경보였습니다. 나일라가 도와오고 있어. 남편을 레이시는 국경 통과를 조직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노아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노아 프로젝트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해. 그리고 제안합니다.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브래드가 12명의 주제를 지목합니다. 한편에선 클락이 요원들이 발견합니다. 브래드가 버린 차 조사하고 실수로 레이시의 숲속 오두막 언급한 레커 트럭 운전사를 동시에 카터는 요니스에게 이상한 꿈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 꿈에서 패닝이 나타납니다. 저녁에 청소부들이 셀로 내려갑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쇼나를 놀려대지만 그렉은 그를 말리려고 하지만 그가 실수로 감옥 안으로 폰을 떨어뜨린다. 쇼나는 차분히 그것을 되찾을 수 있게 허락합니다. 그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게 허락합니다. 그의 파트너는 그렉을 비웃으며 웃습니다. 쇼나는 공격하고 그의 피를 마신다. 이때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숲속에서 레이시와 브래드 접근하는 요원들을 보고 연소하라. 레이시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는다. 브래드는 깨닫는다. 에이미를 혼자 구할 수 없다. 그는 아내에게 그 소녀를 데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클락에게 맞서 다가갑니다. 하지만 에이미가 자유를 찾아 그 요원과 함께 합류합니다. 그녀가 약속한 대로 그를 버리지 않기 위해 둘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견고한 밴으로 연구소로 끌려갑니다. 거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쇼노가 청소부의 피를 마실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녀는 그렉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렉은 그의 파트너가 그녀를 괴롭혔다고 밝힌. 하지만 주제들은 믿었던 것은 주제들 미치다. 클락은 제안한다. 슈나를 잠자리에 눕히는 걸. 그동안에 그에게 요구했다. 에이전트 브래드를 보고 싶다고. 니콜은 그를 자기 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동시에 조나스는 패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슈나는 멈춰섰고 자신의 세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피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패닝과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녀에게 행동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세상을 약속하며 보상으로. 한편으로는 브래드는 자신의 체포에 대한 TV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관 살인 혐의로 고발당한 클라크가 에이미에게 그를 데려가다가 니콜은 그 소녀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요원.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든 주입될 것이고 브래드는 마지막으로 니콜을 도와주지만 주사를 망설이지만 니콜과 함께 첫 번째 주사 패닝이 느끼는 즉시 지하실에서 나중에 간호사 그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브래드는 진정제가 든 주사기를 훔치는데 성공합니다. 여자의 카트에서 에이미는 입구 자물쇠 코드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이웃인 카터의 브래드는 그녀에게 쉬라고 말한다. 그는 침대에 누워 그렉에 의해 깨어나게 됩니다. 그 방에서 패닝이 에이미를 데려갈 것을 경고합니다. 나중에 브래드는 복도에서 카터를 만나요. 카터는 패닝이 종종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다고 고백해요. 요원들이 브래드를 데리고 가요. 하지만 에이미는 옆집 사람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 쪽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카터가 응답했습니다. 한편 나일라는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브래드가 언급한 사형수들에 대해. 브래드가 지은 이름 아무도 말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쇼나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실험실에서
납치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클락이 브래드에게 고백. 그가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쇼나의 인생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고. 그의 마음속에 그렉이 야니스에게 말한다. 패닝이 그에게 말하는 것. 거의 매일 오고 있는 작업에 대한 경고를. 한편으로 라일라는 자신의 발견을 공유합니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와 자신의 정보를 검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정 때 브래드는 성공적으로 관리합니다. 나가 복도로 그는 그렉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재워 그리고 방을 열고 시험 대상이 있는 곳을 보았다. 브래드 대위가 보았다. 끔찍한 것을. 패닝 형식. 하지만 요나 방을 중심으로 브래드는 공포에 떨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그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누가 왔니?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그들은 피를 마시고 태양에 타. 그들이 변했다는 뜻이야. 뱀파이어로. 그러나 요니스는 그들을 바이올린 요나스. 바이올린을 그냥 잘 드는 것에 집중해. 그는 확신하고 있어. 패닝이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한편 시간은 다가왔다. 쇼나를 처형할 시간이. 클락이 명령을 내린다. 가스를 방으로 풀어.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생각을 담아. 새 아버지가 돈을 훔쳤다. 그녀가 벌어들인 교육비를 위해 교육과 강요하고 있었던 그녀를 친밀함으로. 어릴 때부터 쇼나가 나이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가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 둘 다 전체적인 공포를 느끼며 그 소녀가 겪었던. 클락이 처형을 취소합니다. 다음 날 아침 카터가 일어납니다. 화상을 입은 채로. 해가 떠오릅니다.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에이미는 그의 상태를 감지합니다. 그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조나스는 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활동, 위험성, 그 결과 패닝의 뇌는 작동 중입니다. 훨씬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브래드는 허가를 받는다. 걷기를 위한 허가를. 소녀로서 그는 가져가야 해. 한편으로는 이때 쇼나가 들어옵니다. 클락의 마음속에 그를 경고합니다. 그 중 한 명이, 병사 중 한 명이 미칠 것 같다. 클락은 즉시 알림을 받는다. 문제에 대해, 대위와의 문제에 대해. 그는 대위를 찾아 셀 안에서 연쇄살인범의 살인마가 대령과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의 모든 범죄를 통신적 연결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 사이에 비슷한, 클락과 쇼나 사이의 것과 비슷한. 이 시점에서 브래드와 에이미 나무집을 짓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복합체의 레이아웃에 대한. 클락이 속이고 있어요. 니콜이 그녀에게 말함으로써 성직이 셰나의 집행을 취소했다는 것을 알려주자 카터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의 이빨이다. 첫 번째 변화의 징후다. 나중에 에이미가 경비원에게 쌍안경을 요청한다. 그리고 경비원이 어린이를 그들과 놀게 함. 그녀가 의심하지 않고 탈출 경로를 계획 중. 한편 그 기자는 잠시를 조사하여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 보도를 내놓는다. 사형수들. 니콜이 전화를 걸어요. 성도에게 전화한다. 클라옥의 속임수를 알게 된다. 에이미가 병장을 받다. 소총을 들고 지붕 위에 경비병들을 향해 쏘고 있습니다. 카터는 연구소로 데려가집니다. 그를 구해보려고 하지만 소령은 요구합니다. 헬리콥터를 그에게 제공해달라고. 클락은 브래드를 보고 에이미는 끝나고 그의 부하들이 인질을 제공하면서 두 사람에게 도망가라고 명령한다. 에이미는 요원들을 놀라게 한다. 속도를 통해 중사가 폭발시킵니다. 발전소를 전원을 차단하여 연구소로의 전력을 차단합니다. 브래드가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상. 카터의 상태가 악화되고 그는 다시 패닝을 보게 됩니다. 브래드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소령에게 인정했지만 그는 안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보내서 샘플을 패닝의 피해 누군가에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스캔들. 라일라와 레이시 기자의 사망을 알게 된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린다. 초능력으로 쇼나는 에이미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격려하며 패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 에이미가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브래드는 인정합니다. 그 중사, 그가 본 것이라고 말하고 폭력을 알고 있다고,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패닝이 들어온다.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령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클락과 관련하여 쇼나와의 연결에 대해. 하지만 클락이 나타나서 그를 죽입니다. 카터는 되찾아요. 의식 확인하고 패닝이 지금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는 그의 연인의 죽음을 되새기며 그의 연인의 그를 잘못 고발한 죽음을 되새깁니다. 패닝은 제안합니다. 그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일원이 되어 상류층으로 식량 사슬 최상위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 다음 그가 간호사를 향해 달려들어 그리고 그녀를 물어. 조나스는 끌려나가지만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다. 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누구의 것인지. 다음 날 국방부 차관 길더시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센터에 브래드는 발견합니다. 요리사들이 뒷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뒷문을 식당 이걸 사용할 계획이에요. 탈출을 위해 이 시간에 길더가 명령함. 그 소녀를 그에게로 데려오라고. 나중에 니콜이 길더에게 전보를 한다. 초감각 능력에 관해 주제들 간의 연관성, 요구사항과의 파괴되어야 하는 실험과 연관성. 그러나 그 끝에 국방장관은 바이러스의 위력이 이제는 무기로 필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예기치 않게 패트 의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길더는 리더십을 넘겨준다. 그 프로젝트를 그에게. 이 시기에 브래드가 에이미가 리타의 생각 속에. 하지만 클락은 소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나중에 그레그는 조나스를 따로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고합니다. 살펴보지 말라고. 패닝 씨는 한편 길더는 에이미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니콜이 도착한다. 예상치 못하게 소녀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선언한다. 그는 경계심을 품는다. 에이미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니콜은 아이를 데리고 나중에 그녀의 칩을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도움을 제안합니다. 탈출구가 있을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브래드는 자신이 쿠퍼가 만든 텔레파시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을 위해 쿠퍼는 경고한다. 게더가 에이미를 무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한다. 폭력에 반대. 이제 에이미가 구원자가 될 것이고 그의 임무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를 위해 니콜은 숨기고 브래드와 에이미를 냉장고에 넣은 채로 그들에게 동시에 닥터 패트 연쇄살인마 윈스턴에 대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가 설립했다고 믿는 연결을 찾은 후에 그는 윈스턴의 텔레파시적 시뮬레이션 윈스턴 보여주다. 그의 능력 과학자를 본 듯하게 순종하는 것 같다. 패든 결정한다. 이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길더에게. 하지만 윈스턴은 거부한다. 설립하는 것을 연결. 한편 클락은 브래드와 에이미의 실종을 발견하지만 쇼나가 나타난다. 그리고 드러냅니다. 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냉장고 안에. 그 순간에 경비원이 그들을 발견한다. 그러나 브래드가 그들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둘은 탈출한다. 좌절한 애완견이 윈스턴에게 간다. 누가 응답하는데 즉시로 기다리지 않고 마음의 연결이 있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살인마는 갑자기 자유롭게 됩니다. 의사는 윈스턴의 정신적 명령으로 불을 끄는 자신의 몸을 보았다. 그리고 문을 열며 감옥문을 열자마자 다음 순간 뱀파이어가 애완동물을 따라잡아요. 그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들어간다. 주요 복도 브래드와 에이미가 있는 곳에 괴물이 돌진한다. 요원을 향해. 그리고 그가 그를 물려고 할 때 에이미가 소리를 지르면 너무 강하게 뱀파이어를 밀어낸다. 그녀가 뱀파이어를 몇 미터나 던진다. 약속에서 잠깐 떨어져. 만약 궁금하다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향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 앞에